안녕하세요. 26년 고2 3월 모의고사 37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자, 친족 어휘 형성의 보편적 원리. 그러니까 어휘 형성인데 요 어휘 형성에는 일반적인 보편적 원리가 있다. 근데 그 어휘가 모든 어휘가 아니고 친족에 관한 어휘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원리가 핵심어에서 파생어로 확장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되죠? 그래서 눈이라고 하면 눈 가리개 요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지. 원래 단어가 있고 여기에서 다른 의미를 만들려면 눈이라는 원래 단어를 쓰고 가리개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친족 어휘입니다. 친족 어휘라 그러면 이제 가족에 대한 거죠. 그지? 자, 그래서 핵심어에서 눈이라는 핵심어에서 눈가리개라는 파생어로 확장하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예시 단어는 친족에 관련된 단어로만 쓸 겁니다. 자, 봅시다.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중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어를 비교하려면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예를 들면 언어를 비교를 할 때는 비교하려고 하면 요 목적을 가지면 모든 언어에서 발견되는 단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야. 됐죠? 여기서 지금 원문에 보면 요 것이 something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언어에서 이거는 무조건 발견되는 것이야 아니면 요 발견되는 대상이야 발견되는 단어야 라고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럴 때 그게 언어를 비교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언어를 비교하려면 모든 언어에서 발견되는 그런 단어나 대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됐죠? 자, 예를 들면 모든 언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수어 표시라고 하면 이제 진짜 이제 수화할 때 쓰는 단어고, 그렇지? 수어 표시나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는 어머니와 아버지고 영어는 mother, father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부터 시작하면 언어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만약 이 범주에 아들, 할머니, 이모, 형부, 사촌과 같은 다른 가족 관계를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친족 어휘 체계의 범주를, 그러니까 범위를 정의하게 된다. 만들 수 있게 된다. 알게 된다.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엄마와 아빠라는 이런 엄마와 아버지를 의미하는 요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 찾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파생되는 단어들 있죠. 파생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여기까지는 친족 단어구나, 친족 어휘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됐죠? 그래서 친족 어휘 체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친족으로 얘네는 이 문화는 간주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범주를 정의하게 된다. 이것도 별표. 자, 친족 어휘 체계에 대한 비교 유형학적 연구. 자, 어쨌든 비교를 한 거죠. 친족 어휘 체계를. 그래서 이 연구는요. 언어들이 전부가 아닌 일부의 가족 관계에 대한 명칭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래서 요 말은 뭐냐? 전부가 아닌 일부.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조건 있어. 근데 A라는 언어는 어머니,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고 딸까지만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B라는 언어에는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요런 단어들을 지칭하는 단어들도 있더라. 용어들도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단어는 일부만 가지고 있고 어떤 단어는 친족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걸 밝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진짜 전부가 아닌 일부의 가족관계에 대한 명칭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요 연구가 그 내용이었고요. 자, and 그리고 별표. 자, 특정 친족 관계가 명칭을 가질 확률은 가질 확률은 해당 언어의 다른 친족 용어들의 기반에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확률 자체를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률 자체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A라는 용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딸이 있지만 할머니가 있느냐, 할머니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냐 없냐라는 거는,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다른 친족 용어들에 기반을 해서 다른 친족 용어 다른 친족을 일컫는 단어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단어가 지칭하는 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예시를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언어에는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핵심 친족 용어들이 있다. 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슨 친족 용어야? 핵심 친족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언어에 다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일컫는 건. 자,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덜 중심적인 친족 범주 구성원들에 대한 용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삼촌 이런 단어들 있죠? 얘네들은 종종 별표 핵심 용어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핵심 용어를 기반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고모 요런 것들은 이제 그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만든다는 거야. 어머니와 아버지 요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뭐죠? 아버지는 부잖아. 그치? 그러면 이모나 고모는 여자니까 어머니 모자를 쓰거든. 그지? 요런 것처럼 핵심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모나 고모가 나온 거고요. 그지? 그리고 고모부는 여자 형제의 남편이니까. 그치? 그렇게 그 부자도 요 아버지 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이 되는 거지. 원래 오리지널 단어에서. 되죠? 그래서 핵심 용어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고 파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나 의붓아버지가 그러하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머니에서 나온 단어고 의붓아버지는 아버지에서 나온 거죠. 됐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런 예시를 하나 더 보여주면, 한국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엄마 아빠가 mother father이야. 그지? 근데 시어머니는요, mother in law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아버지는 father in law야. 법적으로 아버지, 법적으로 어머니. 요렇게 in law를 같이 붙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됩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단어들도 사실은 어디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mother이랑 father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죠. 되죠? 그래서 핵심 용어를 기반으로 그 주변인들, 다른 친족들의 용어가 만들어진다. 됐죠? 자, 전 세계 언어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어떤 친족 관계가 일반적으로 핵심 어휘 체계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핵심 어휘 체계를 변형하여 표현되는지 물을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그 핵심 어휘 체계로 표현이 되는지, 요거는 별표 이렇게 핵심 어휘 체계로 표현이 되는지, 어떤 친족 관계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가 핵심 어휘 체계를 변형하여 표현되는지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핵심 어휘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변형한 표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OX 퀴즈가 나온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핵심 어휘이다. 맞죠? 그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핵심 어휘야 아니야? 아니겠죠. 그치? 얘네는 파생되고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는 핵심 어휘를 기준으로 파생되고 변형되는 어휘들이 있다. 요렇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이 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은 조금 자꾸 나온 내용이 또 나오고 나온 문장이 또 나오고 막 그래서 좀 애매할 수 있기는 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지문이에요. 요거는 다른 내용으로 바꿀 게 없어요. 다른 내용이 바꿀 게 없어서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온다 그러면 뭐 그래봤자 내용 일치 정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7번 문장에 덜 중심적인 친족 범주 구성원들에 대한 용어, 요거 있죠?
요런 것들 덜 중심적인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별표 쳐 놓으시고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이해가 가셨을까 하네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하십시오. 오케이, 여기까지.